바른미래당이 새 원내대표로 오신환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보임 과정에서 지도부에 크게 반발했던 오신환 새 원내대표. 공약이 대표를 바꾸겠다였는데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 두 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상당히 접전이 펼쳐질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개표 중반에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개표를 중단시킬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 취임하자마자 손 대표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면 지도부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교체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손학규 대표 어떻게 될까요? 원내대표가 대표를 몰아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르는 아주 묘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관련된 장면을 먼저 보시죠. 오늘 결정에 있어서 손 대표님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자강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변화와 혁신, 그 창당 정신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선택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맞게끔 원내대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우리 당내 많은 지역위원장님들 또 당내 구성원들 또 사무처 당직자분들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정태근 의원께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당심이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을 이끌었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그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에다가 또 공수처까지 끼어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연대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였는데 결과는 실제로 국회는 망가지고 바른미래당은 5%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고 그 판단 중심에 사실은 안철수, 유승민계가 뜻을 함께 모았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법, 이미 공수처법, 이미 이제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민주평화당의 유석열 의원이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번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됨으로 해서 거의 이제 대목을 받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끼워가지고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괜히 무슨 사보타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오신환 대표가 약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흥분돼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를 또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손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오신환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문제도 바로 압박을 해가지고 밀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다시 당에서 역할하는 과정 속에서 정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을 밀어낼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좀 모양새 있게 만들어드리고 또 뭐 비대위 같은 걸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정치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저런 그 바른미래당이 좀 역할을 해가지고 맨날 지금 1당과 2당이 싸우는데 국회가 정상화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정치가 정상화되는 데에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물론 지금 바른미래당 복잡한 사정 우리가 그동안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나 대표 밀어낼 테니 나 원내대표 시켜줘 이런 거 참 보기 드물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서 보여지는 모습은 선거 전하고 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대표가 된 다음에 밀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화합을 하고 다시 한번 어쨌든 오너십이 누구다. 이 당의 실제 주인이 누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예. 오신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그동안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의 다양한 원내 의원들의 의중을 많이 살피지 못했다라는 약간의 섭섭함과 괘씸 한 부분이 건너뛴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스스로가 말하자면 원내대표를 새로 세우기는 했으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의 그 속사정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경철 의원.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될 것 같았는데요. 예. 실제로 오늘 오전에 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사또가 행차를 할 때 아전이 앞에 나가서 사또 나가신다 물러거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아하. 이제 사장님 나가시고 회장님 두 분 들어오시니까 빨리 내가 정리를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인데 좀 어울렸어요. 예. 어쨌든 그런 모습이 그려지던데 어쨌든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두 대주주가 직접적으로 당을 한번 장악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특히 안철수 대표가 빨리 움직여줘서 결국 안철수의 힘이 더 드러난 것이 아닌가. 결국 안철수 대표가 조기 귀국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손학규 대표의 측근들 말씀을 빌어보면 그러면 내가 자진해서 나가야 되겠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그 한번 의견을 들어와야 되겠다 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직접적으로 몰아붙여서 나가는 모습보다는 어쨌든 그 당이 좀 더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명예롭게 퇴진하는 만약에 퇴진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어쨌든 그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지도체제의 모습을 그리면서 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더 날을 세우는 오늘 유승민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글을 썼는데 예.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테고 그다음 반면에 한국당과는 좀 더 담을 허물고 가까워지는 식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귀국한 뒤에 장기적인 모습을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당장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같은 거 한다고 해도 원내대표는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듣기로는 손학규 대표가 오늘 오신환 그 원내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될 줄을 몰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 결과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 같고요. 손학규 대표로서. 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죠, 화면을 볼 때. 좋을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도 지금 명예로운 퇴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불안한 동거를 좀 더 할 것인가 마지막 노정객의 판단이 저기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께서는요.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게 2018년 9월 2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인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래 임기상으로만 보면 손 대표가 더 길죠. 그리고 이 미래당의 그러니까 당원 당규에 의하면 뭐 당대표를 쫓아낸다거나 탄핵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손학규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추석 전에 10%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러지 않으면 먼저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하고 좀 연관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당대표 자리만 뭐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닐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셔서 좀 정면으로 뭐 말하자면 승부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 오신환 대표도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왔지만 또 나중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추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임기가 조금 남았는데 네네. 그만두고 이제 선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사람들이 잘 기억 못 하실 텐데요. 예. 그 오신환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도 원내대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바른자 들어간 정당의 원내대표를 다 한 사람은 오신환 의원밖에 없는 오늘 거예요. 최초 연구를 많이 하셨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 예. 바른미래당이 살고 오신환 의원이 잘 되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권혁기관장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뭐 당 변화의 첫걸음은 지도부 체제 전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밝혀서 이제 손 대표 사퇴 촉구성 메시지로 읽혔는데 일단 손 대표의 당장의 사퇴를 요구하면 당내 갈등이 다시 재현해 버리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급격한 행보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은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뭐 유승민 전 대표와의 공동 지도부 구성 이런 그림으로 나갈 때 그래도 바른미래당이 좀 안정감 있는 총선 체제 지도부를 구축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타이밍에 안철수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할 것인지 이건 또 안철수 전 대표 개인 정치 행보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한숨을 고르고 가는 정치를 바른미래당 내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한번 해보고요. 예. 오늘 이제 메시지 중에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이제 민생 걱정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한국당이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전제하에 1대1 영수 연설회담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제3당으로서의 중간지대 제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놓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한국당의 의회 복귀, 또 민주당과의 한국당이 원하는 양보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벌써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김관영 원내대표와 똑같이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정치를 행보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용준께 짧게 좀 전망을 듣고 싶은데 네. 자강이냐 통합이냐 분명히 또 이런 논란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저는 통합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강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이제 예. 자기 당을 만든 정당성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이라고 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절대정민의 위기 속에서 결국 통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선거 연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른미래당은 뭐 평화당에 있는 일부 또는 바깥에 있는 정치자원까지를 총망라해서 우선은 제3지대에서 확실하게 한번 서보자. 이거를 먼저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연후에 판단할 겁니다. 예.